안녕하세요. 100세 건강 상담실의 이지우 원장입니다. 저는 35년 넘게 산부인과 전문의로 일해오며 수많은 시니어 여성분들의 고민을 함께 나눠왔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나이에 무슨 부부 관계야 다 끝난 일이지.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아서 남편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상한 건가요? 사실 많은 여성들이 폐경 이후 성생활에 대한 혼란과 불편함을 겪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의 성은 끝나지 않습니다. 단지 그 방식이 조금 달라질 뿐입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에서는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한 건강한 부부관계,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생활의 오해, 그리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회복의 방법, 이 세 가지 핵심을 중심으로 차근차근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이야기들은 단지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감, 관계, 삶의 품격을 다시 일으키는 따뜻한 회복의 여정입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71세 김영숙 선생님은 남편과 결혼한 지 45년이 넘었습니다. 함께한 세월만큼 깊은 정과 신뢰가 있지만 요즘은 남편의 손길조차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폐경 이후로 너무 건조해졌고 아파서 겁이 나요. 이 말 속에는 죄책감, 외로움, 그리고 자존감의 흔들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나이가 들면 성적 욕구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라고요. 성생활은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이제는 그런 걸 바라면 이상한 거라고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이건 명백한 편견입니다. 여성의 성적 욕구는 단순히 호르몬 수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감정, 관계, 삶의 여유, 자기 돌봄의 태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70대 여성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손을 잡고 싶고, 포근한 눈빛을 마주하고 싶고,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싶은 건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나이 든 여성의 성을 너무 조용히 묻어두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불편해도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고 혼자 참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이 오디오북은 그 조용한 침묵에 작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보태고자 합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진심으로 물어보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따뜻하게 손 내밀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폐경은 단지 생리가 멈추는 변화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그 이후로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를 겪습니다. 그 변화는 피부와 관절, 체력뿐 아니라 성기능과 감정에도 깊은 영향을 줍니다. 우선 신체적으로는 질점막이 얇아지고 건조해지며 자연 윤활 작용이 줄어듭니다. 그 결과 관계 시 따가움, 통증, 출혈까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생리적 변화입니다. 당신이 유별난 게 아니고 부끄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더불어 에스트로겐의 급감은 감정의 기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일에도 서운하고 우울감이 길게 이어지기도 하죠. 관계에 자신감이 떨어지고 나이 드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모든 변화는 몸이 보내는 단순한 신호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그 변화에 대한 해법도 존재합니다. 사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이 불편해서 점점 남편과 거리가 멀어져요. 예전처럼 사랑을 나누고 싶은데 아프니까 피하게 돼요. 그 거리감이 쌓이면 결국 마음까지 멀어지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포기할 시점이 아니라 다르게 시작할 때라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더 섬세해지고 더 정직해집니다. 이제는 억지나 인내가 아니라 진짜로 나를 이해하고 돌보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 오디오북은 그 방식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함께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내용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며 다시금 당신의 몸과 마음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입니다. 여성의 성생활은 나이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정보나 사회적 편견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한 채 혼자 아파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 5가지를 짚어드리고 그에 대한 사실을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해 1. 폐경이 되면 성생활은 끝이다. 많은 분들이 생리가 끝나면 성욕도 끝났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실제로 폐경 후에도 성적 욕구는 존재하며 오히려 더 편안하고 깊은 관계를 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중요한 건 몸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에 맞는 접근을 하는 것이지 성생활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 2. 나이 들면 아픈 건 당연하니 참아야 한다. 질건조, 따가움, 통증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이를 그냥 노화의 일부로 여기고 견딥니다. 그러나 요즘은 질보습제, 호르몬 요법, 그리고 다양한 비약물적 치료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편은 감수가 아닌 치료의 대상입니다. 오해 3. 남편이 원하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남편들도 스킨십을 갈망하는 경우가 많고 단지 서로 표현하지 못한 채 오해만 키워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성관계는 일방적인 욕구 충족이 아닌 정서적 연결의 표현입니다. 오해 4. 이런 얘기는 부끄러운 일이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성에 대한 고민을 말하는 걸 꺼려합니다. 하지만 성은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며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하게 다뤄져야 할 영역입니다. 성적인 문제를 전문가에게 상담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하는 용기 있는 선택입니다. 오해 5. 지금 와서 무슨 변화가 있겠어?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시작하기에 가장 빠른 시기입니다. 건강한 몸과 감정은 나이와 무관하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자신을 위해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5가지 오해는 생각보다 깊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바로 알게 되면 지금껏 참아왔던 고통에서 벗어나는 건 생각보다 훨씬 쉬울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몸과 마음을 위한 실제 회복법, 어떻게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 를 주제로 실질적인 해결책과 실천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준비되셨다면 이제 함께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회복의 시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은 단지 성생활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몸, 감정, 그리고 부부 관계 전반을 다시 따뜻하게 회복시키는 3단계 전략입니다. 1단계. 몸의 불편함부터 다스리기 질 건강 회복.
70대 여성에게 가장 흔한 문제는 바로 건조함과 따가움입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마치 눈이 건조해서 인공 눈물을 넣듯 질에도 보습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질 보습제를 꾸준히 사용하세요. 필요하다면 저용량 에스트로겐 크림이나 질 좌약도 전문의와 상담해 보세요. 하루 1번 외음부에 따뜻한 물로 부드럽게 씻어낸 뒤 보습제를 발라주는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지만 반복되는 이 행동이 통증 없는 관계의 첫걸음이 됩니다. 2단계 감정의 거리 좁히기 정서적 연결 회복. 몸이 불편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그러나 성적인 친밀감은 단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소통의 언어입니다. 오늘부터 10초간 눈을 맞추고 미소 짓는 연습을 해보세요. 손을 잡고 산책하기, 하루에 1분만 서로에 대해 말하기. 단순한 행동이 관계를 녹입니다. 나는 아프지만 당신과 가까워지고 싶어요라는 진심을 한번 용기 내어 표현해 보세요. 이 감정의 연결이 회복되면 몸도 훨씬 쉽게 열립니다. 3단계 천천히 다정하게 부부관계 재시작. 많은 분들이 관계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십니다. 그럴 땐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성관계라는 목표보다 함께하는 온기에 집중하세요. 오일 마사지, 포옹, 가벼운 스킨십부터 천천히 시작합니다. 성기는 마지막입니다. 그 전에 애무, 터치, 대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마치 처음 사랑을 시작할 때처럼 조심스럽게 그리고 존중하며 서로의 감각을 다시 깨우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계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실천입니다. 몸의 아픔을 덜고 마음의 거리도 좁히는 그 과정은 단지 건강의 회복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감동적인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도 자체가 이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그냥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손 한번 잡는 것도 어색하고 말을 꺼내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한 세월이 길수록 말없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고 말 안 해도 알겠지 하는 침묵이 어느새 익숙해지곤 하니까요. 하지만 그 침묵이 꼭 이해를 뜻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 마음을 더 오해하게 만들고 거리를 벌어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남편도 속으로 고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괜히 다가갔다가 아내가 불편해할까봐, 나 때문에 힘들어질까봐, 이런 걱정으로 표현을 멈춘 남편들도 많습니다. 이럴 땐 아주 작은 말 한마디가 다시 연결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마른 마음을 열게도 다치게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요즘 왜 이렇게 당신 손이 따뜻하게 느껴지지? 예전처럼 당신이 안아줬으면 좋겠어. 이런 말들은 상대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꺼내는 따뜻한 표현입니다. 반대로, 당신은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그냥 포기할게. 이런 말은 서운함에서 비롯된 표현이지만 듣는 입장에선 상처로 느껴지고 방어적인 반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말을 바꾸는 건 생각보다 강력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감정을 쌓아두기보다 있는 그대로 나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꺼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도 마찬가지로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건 바로 이런 정서적 연결입니다. 몸보다 마음이 먼저 열리고 그 마음을 여는 가장 쉬운 열쇠는 바로 당신의 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짧은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당신 손, 오늘따라 참 따뜻하네. 그 말이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아플까봐 걱정돼요. 예전과는 다르니까 혹시라도 실패하면 어쩌나 겁이 나요. 그 마음 너무나도 이해합니다. 오랜 시간 관계가 끊긴 뒤 다시 시도하는 건 단순한 행위 그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엔 나는 아직 사랑받을 수 있을까? 다시 통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숨어 있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몸은 아주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고 단지 그 회복을 도와줄 조금 더 섬세한 접근법이 필요할 뿐입니다. 지금부터는 성적 접촉을 다시 시작할 때 꼭 알아야 할 3단계 접근법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내 몸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먼저 중요한 건 남편과의 관계 이전에 자기 몸과의 친해지기입니다. 폐경 이후에는 감각이 무뎌지거나 민감해지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떤 자극에 편안함을 느끼는지, 불편한 부분은 어디인지부터 스스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샤워 후 따뜻한 손으로 배와 허벅지를 쓰다듬어 보세요. 자기 몸을 편안하게 어루만지는 이 연습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다시 감각을 불러오는 준비 과정입니다. 2단계. 성기를 중심으로 하지 않는 스킨십. 이제는 남편과의 접촉입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원칙은 성기 중심의 접촉은 나중에입니다. 먼저 손을 잡고 팔에 기대고 서로의 등을 쓰다듬는 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드럽게 포옹하거나 손바닥으로 어깨나 등,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서로의 체온을 느끼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때 말을 아끼기보다는 이렇게 안고 있으니 편안하다는 식의 감정 표현도 함께 해주세요. 이런 소통은 신체 접촉을 훨씬 더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만듭니다. 3단계. 성기를 포함한 접촉 속도보다 감정을 중심으로. 충분한 감정적 연결과 부드러운 스킨십을 반복한 후에야 비로소 성기를 포함한 접촉으로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는 윤활제 사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관계 도중 통증이 있다면 즉시 멈추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의 목표는 절대 완성이 아닙니다. 성관계를 통해 서로의 감정과 신뢰가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단지 나란히 누워 있기만 해도 서로의 숨결이 닿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천천히 단계를 밟아 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두려움이었던 성적 접촉이 어느새 부부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따뜻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당신이 배운 모든 지혜와 배려, 그걸 고스란히 담아 천천히 다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지금 이 시도가 누군가에겐 사랑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겐 용기입니다. 한 걸음 내딛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걸음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고 부부 사이의 온기가 회복되면 몸이 편안해지는 것은 물론 마음도 다시 살아납니다. 실제로 많은 여성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내가 여자라는 느낌이 들어요. 남편이 다시 나를 바라봐 주는 것 같아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고 기분이 좋아요.
이 감정은 단순히 스킨십이나 성관계 때문이 아닙니다.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 함께 나누는 따뜻한 연결감에서 오는 변화입니다. 폐경 이후 많은 여성들이 느끼는 상실감은 단순히 신체적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이상 여성으로서 매력 없을 것 같고 아내로서도 한 사람으로서도 잊혀진 느낌이 들 때 그 마음의 허전함은 삶 전체의 그림자를 드리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목소리가 밝아지며 몸의 자세까지도 활기를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자연스럽게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질을 끌어올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회복이 남편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큰 의미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내가 다시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다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 단순한 사실이 오래도록 움츠러들었던 마음을 펴줍니다. 또한 부부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식으로 터치하고 대화하며 시간을 보내면 삶의 다른 부분에서도 자연스럽게 협력과 배려의 감정이 확산됩니다. 같이 식사하는 시간, 함께 산책하는 습관, 작은 일에도 고마움을 표현하는 태도까지 모든 관계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이 회복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천천히 쌓아 올리는 따뜻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이 변화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이 나이는 결코 늦은 나이가 아닙니다. 당신이 삶을 회복하기에, 다시 사랑받고 사랑하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지 간단한 실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따라오신 당신, 정말 잘해오셨습니다. 이 오디오북을 끝까지 듣는 것 자체가 이미 당신 안에 어떤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아주 작은 실천 하나 그뿐입니다. 어쩌면 지금도 마음 한구석엔 망설임이 남아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그럴 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단단해지고 더 지혜로워지고 있는 중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모든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단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내 몸을 미워하지 말기. 건조해진 몸도, 변화된 감각도 모두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불편함을 무시하거나 감추지 말고 따뜻하게 돌봐주세요. 감정을 나누는 말 한마디 건네기. 오늘 하루 어땠어? 당신 손이 따뜻해서 좋아. 이 짧은 말이 두 사람의 거리를 한 걸음 가까이 이끌 수 있습니다. 스킨십의 목표를 완성이 아닌 연결로 바꾸기. 성생활은 끝내야 할 과제가 아니라 서로를 느끼고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 자신을 다시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할 수 있는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지금 이 오디오북을 끄고 나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오늘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담아 작은 실천을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당신의 삶 전체에 새로운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선택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은 백세 건강 상담실,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이지우였습니다. 언제든 다시 이 목소리를 찾아와 주세요. 당신의 회복은 지금부터입니다.